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한 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 감염자가 없지만 잠복 기간이 최대 열흘이나 되는 데다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질병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2주 된 신생아 한 명이 RSV에 감염된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 함께 있던 아기 13명은 아직까지 감염 증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RSV에 감염돼 병원 집중치료실에 격리됐던 신생아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최대 잠복기가 열흘이나 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들어 RSV가 발생한 대구의 산후조리원에서는 31명, 경기도 시흥에서는 10명 등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입했던 강사들, 그다음 종사자들 해서 토탈 한 60여 명 정도 지금 역학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향후 이제 1월 27일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찰할 예정입니다. RSV는 기침을 할 때 침방울로 쉽게 전파되며 감염되면 심한 재채기와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는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산이나 심장기형 등 고위험군에서는 사망률이 50% 이상이나 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호흡기 감염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하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제법 있어요.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RSV가 발생해 신생아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주로 유입되는 만큼 산후조리원의 출입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13일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 씨 등 4명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연기돼 내일이 사실상 첫 재판입니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제주관광대와 서귀포시의 웨딩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공개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됐는데도 개원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 헬스케어타운 시공업체들이 1,20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원희룡 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와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공영버스는 읍면 지역에 배치돼 운영 중인데요. 운전기사가 교대 근무를 위해 텅 빈 버스를 읍면에서 도시 차고까지 일부러 오고 가면서 기름값 수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광판에 운행 종료라고 표시된 공영버스가 하나 둘씩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제주시 서쪽인 한림은 물론 동쪽의 김영 등이 종점인 버스들이 운행을 마치고 버스가 텅 빈 상태로 이곳 제주시 노영동 차고지까지 오는 것입니다. 버스기사 교대를 위해서인데 기사가 바뀐 뒤에는 김영이나 한림까지 다시 빈 차로 갑니다. 이처럼 승객 없이 버스가 텅 빈 상태로 읍면 지역 종점과 시내 차고지를 오가는 제주도 내 공영버스는 62대.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기름은 하루 2,480리터. 하루에 300만 원어치로 1년이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기름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손님이 없는 이제 적자 노선에 투입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운영비라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격일제로 일하던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이 오전과 오후 타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근무 형태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운전기사 교대를 위해 일부 노선의 셔틀버스 세대를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셔틀버스로 기사교대를 하는 노선은 20%대에 불과해 나머지 80%의 버스는 도심 차고지와 외곽지를 빈차로 오가며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월 노선은 우리 그 차고지가 가깝다 보니까 그쪽 노선은 차고지 왔다 가고 교대할 때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셔틀버스에서 그 운전원들 교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1년에 들어가는 도민세금만 1,000억 원. 읍면 지역을 다니며 시민에 발휘되겠다는 공영버스가 행정 편의주의로 도로 위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여고 앞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80살 양모 할아버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등을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제주시 모 아파트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분홍빛 가루를 살포하고 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군, 보건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해당 가루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화학 반응은 나타나지 않는 등 인체 유해성은 없었지만 정확한 성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지던 임신부 32살 A씨가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신생아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구급대원들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고 평소에도 전문 교육을 받으며 분만 상황 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할 곳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오는 7월로 앞당기고 차고지를 사용지로부터 1km 안에 두도록 했는데 저소득층의 1톤 이하 화물차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중대형 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전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조례안을 제출하자 도의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우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축산진흥원 등에서 사육하는 제주 흑우는 모두 632마리로 지난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제주 흑우 대량 증식을 위한 연구소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흑우는 한우보다 사육기간이 길어 농가에서 사육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제주 전역에 걸쳐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공사진 제작으로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건축, 도로 점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활히 하며 지형 조사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